하이지항공, 언더독의 반격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기업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이지항공의 주가부터 그 안에 숨겨진 투자 전략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조 1천억 원.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하이지항공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기회,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함정은 없는지 샅샅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이지항공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어쩌면 우리가 잘 몰랐을 그런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비행기의 뼈대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보잉 737이나 최신 기종인 787의 날개, 그 핵심 부품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잉이나 KI 같은 거대 기업들이 비행기를 조립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파트너, 바로 그겁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이 회사의 진짜 실력이 보입니다. 보세요. 거의 65%가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가공에서 나와요. 이게 고부가 가치 사업이거든요. 설계도에 따라서 금속을 진짜 1mm의 오차도 없이 깎아내는 이 기술력. 이게 바로 하이지항공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매출의 무려 69%,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외 수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이지항공의 실적이 보잉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항공시장의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난기류를 뚫고 과연 어떻게 맑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그 비행 기록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와, 이건 정말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6% 적자였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가 플러스 7% 흑자 전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자동화 설비 같은 걸로 원가율을 무려 12%나 낮춘 데 있습니다. 덕분에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익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갚아야 할 빚, 즉 부채 비율이 188%로 여전히 꽤 높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걸 120%까지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당장 단기적으로 현금이 도는 건 괜찮아도 이 높은 부채는 분명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를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게 할 세 개의 엔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동력들,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핵심 동력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타는 민환기 슈퍼사이클. 둘째,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 기술적 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인 신사업 모멘텀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겁니다. 보잉이 주력 기종인 737 맥스 생산을 확 늘리잖아요? 그럼 그 부품을 대는 하이지상공의 주문은 그냥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썰물이 끝나고 이제 거대한 밀물이 들어오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기술적 해자입니다. 옛날 성 주위에 파놓은 물길 아시죠? 경쟁사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AS9100 같은 정말 까다로운 국제 인증이 있어야 하고 또 만들기 어려운 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능력,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하이지항공만의 강력한 방어벽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미래 사업입니다. 기존의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 같은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또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 교통 시대에 대비해서 수소 연료 탱크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에 장밋빛 미래만 있을 순 없겠죠? 아무리 잘 나는 비행기라도 갑자기 불어오는 역풍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부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율. 매출의 69%가 수출이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오르면 달러로 벌어온 돈의 가치가 줄어서 이익이 깎일 수 있어요. 둘째, 보잉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 만약 보잉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하이즈 항공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이죠.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가격이 오르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188%의 높은 부채 비율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버행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잠재적 매물 폭탄 같은 거예요.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확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선 거라 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최종 비행 계획, 다시 말해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세워보죠. 자, 매수를 고려한다면 핵심 지지선인 2,000원에서 2,100원 사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고요. 1차 목표는 2,500원대 단기 저항선을 뚫어내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500원에서 4,000원 사이를 매도 구간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인 1,800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떨까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죠. PBR이 1.14배 수준입니다. PBR은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보통 1배에 가까우면 저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와, 너무 싸다 하는 수준은 지났지만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닌 이제 막 적정 가치를 향해 이륙하려는 그런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뭘까요? 분석에 따르면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중기적인 목표 주가는 3,700원에서 4,000원 선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결국 이 투자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바로 고위험, 고수익이죠. 분석대로 성공한다면 70%에서 90%라는 정말 짜릿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패할 경우에는 15%에서 20%의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과 보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번 투자의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열매는 오직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만 허락될 것이다. 어쩌면 하이즈 항공의 비상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크고 작은 난기류를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